돼. 또 외우세요.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해라. 자,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양자수 끝냈으니까 페이지 수 85쪽. 자, 85쪽에 저번 시간에 들어갔던 거 약간 복습만 하고 세진도 들어갑니다. 좀 봐라. 자, 우리가 양자수의 종류는 몇 종류 있더노? 몇 종류? 네 종류. 뭐뭐 있었어요? 타이틀부터 외워라. 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 이렇게 4개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껍질로 얘기하면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을 하지. 두 번째 껍질은 L, 그 다음 M 이렇지. 그 다음에 얘들의 주양자수를 쓰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주양자수를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스몰 n으로 표현했잖아, 맞지? 그래서 주양자수가 얘는 얼마야? 1, 얘는 3, 그렇지, 맞지?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예요. 방위양자수가 뭐를 의미하노? 그치, 오비탈의 모양이지. 표시 어떻게 표시합니까? L로 표시하지, 맞지? 그래서 값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n-1 이하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기억나나? 그러면 자, 야 같은 경우에 n-1을 하게 되면 0이잖아, 맞지? 그럼 주양자수가 0, 방위양자수가 0이다 이러면 되겠지, 맞지? 이거 지금 n-1이라면 1이지? 그러면 방위양자수는 뭐 가져요? 0하고 1 가지지, 맞지? 0하고 1, 맞지? 그 다음 얘는 방위양자수 뭐 가지겠나? 0, 1, 2 이걸 가지겠다, 맞지? 방위양자수가 0이라는 소리는 무슨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S 오비탈이지, 맞지? S 오비탈. 그럼 얘도 0이니까 S 오비탈이네. 얘는 1이지. 1이면 P 오비탈. 그 다음 0이면 S, 1이면 P, 2면 D 이렇게 나타내지, 맞지? 그래 놓고 S 오비탈이 전부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앞쪽에 뭐를 표시해야 된다? 주양자수. 그래서 여기 ES 이렇게 쓰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에요. 이런 표현이지, 맞지? 그 다음에 얘 2P. 그 다음 얘는 3S, 3P, 3D.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얘기했었다. S 오비탈은 방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S 오비탈은 방이 1개. 맞지? P 오비탈은 3개. D 오비탈은 5개 있다고 그랬지.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게 자기 양자수입니다. 자기 양자수. 우리 자기 양자수는 ML로 표현한다고 그랬지, 맞지? 자기 양자수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오비탈의 방향. 그러면 우리가 요마 S 오비탈은 모양이 무슨 모양? 구형이지, 맞지?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방향성이 없으니까 자기 양자수도 0이다, 맞지? 우리가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0 플러스 L까지 값을 가진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얘 S 오비탈이니까 0이지? 야는 뭐라고 쓸까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얘 0, 얘 마이너스 1, 0, 1.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자기 양자수 나타내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오비탈의 수. 오비탈이 방이라고 그랬지, 맞지? 방. 상자. S 오비탈 방 몇 개? 1개. 얘도 1개지. P 오비탈 몇 개? 3개. 얘 1개, 얘 3개, 얘 5개. 이렇게 있다 그랬지? 1개 오비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갑니까? 2개까지 들어가지, 맞지? 그래서 여기 지금 전자 2개 들어갈 거고 여기 2개, 여기는 6개 들어갈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요? 8개까지 들어가지. 그 다음에 얘 방 안에 있으니까 전자 2개, 방 3개 있으니까 6개, 방 5개 있으면 전자 몇 개? 10개. 세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갑니까? 18개까지 들어갑니다. 실제는 세 번째 껍질이 18개까지 들어가요, 알겠지?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그게 85쪽에 4번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거 필기 들어가자. 자, 번호로는 4번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4번. 노트 갖고 가나? 줄로도 꺼내서 필기해라. 여기서부터 알겠지? 자,
4번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이 배웠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할 겁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들어갔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있잖아. 이 에너지 준위는요, 수소 원자하고 나머지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돼.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수, 해리, 배, 붕, 탄, 질산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 맞지?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구분해서 수소 에너지 준위하고 다른 것들의 에너지 준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수소 원자를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갖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쌤 파란색으로 쓴다.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요, 누가 결정을 하냐면 주양자수가 결정을 합니다. 주양자수가.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껍질에는 1s 있지, 맞지? 1s. 그 다음 누구지요? 두 번째 껍질에 2s 있고 또 2p 있다, 맞지? 우리 두 번째 껍질부터 p 오비탈이 나온다고 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3s, 3p, 3d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 원자라 그러면 수소는 원자일 때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영향을 주냐면 주양자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s보다는 2s가 주양자수가 크지? 그럼 에너지 큽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s하고 2p는 주양자수가 같잖아? 그러면 에너지 준위도 같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2보다는 3, 얘가 주양자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큽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3s, 3p, 3d는요 어때요? 주양자수가 같으니까 에너지 준위 같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수소 원자는 주양자수가 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잘 기억하세요. 에너지 준위를, 알겠지? 그 다음에 수소 말고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2번 다전자 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의 에너지 준위. 자,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자, 얘는요. 일단 주양자수가 영향을 주긴 줘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 높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 누가 영향을 주냐면요.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커요. 그거보다는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큽니다. 알았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가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봐라. 제일 첫 번째 껍질에 1s밖에 없잖아. 1s.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는 2s 있고 2p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두 번째 껍질에. 그러면 일단 1s보다는 2s가 에너지 준위가 큽니다. 맞지? 그래서 주양자수가 크니까 커요. 그 다음에 2s, 2p는 주양자수가 같지만 다전자 원자면 s 오비탈보다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s지. 3s. 그럼 당연히 얘가 주양자수가 크니까 2p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크겠네, 맞지? 그 다음에 3s 다음에는 3p. 이렇게 가야 됩니다. 3p.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 3d 가야 되지 않 맞지? 세 번째 껍질에는 3D라는 게 있는데, 근데 3D보다 네 번째 껍질에 있는 4S 있지. 이 4S가 에너지 준위가 더 낮습니다. 4S가. 그래서 4S의 차고 어떻게? 3D의 차이. 4S의 차고 3D의 차이. 혹시 중학교 다닐 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찰 수 있다?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찰 수 있다?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찰 수 있다?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찰 수 있다? 아까 쌤이 18개 그랬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몇 개라고 배웠냐면 8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2, 8, 8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지금 화학 1을 배우니까 2, 8, 18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자, 우리 S 오비탈이다. 전자 몇 개 찹니까? 2개 차니까 여기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2S니까 2개 표현하지. P 오비탈에 전자 몇 개 차지? 6개 차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맞지?
그럼 이렇게 전자수가 여기까지 10개제. 그럼 10개면 여기까지가 네온입니다. 먼저 보면 10번이 네온이잖아. 그 다음에 3S가 전자 2개 찰 거 아니야. 방이 하나니까. 3P가 방이 3개니까 6개 차겠지. 그러고 나서 4S가 에너지 주기가 낮다 보니까 요게 2개 채우고 3P로 갑니다. 그럼 바래 요까지가 10개제. 그 다음에 12개, 18개, 요까지가 20개. 우리 항상 주기율표에서 몇 번까지만 건들지? 20번까지만 건드려요. 20번까지만 건드리니까 4S가 먼저 차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등부 때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왜 얘가 3D보다 에너지가 낮습니까? 이걸 잠깐만 설명하면, 자 우리가 아파트를 갖다가 짓더라도 1층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1층이 첫 번째 껍질이다. 1층에는 1S밖에 없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 2층에 가보니까 2S도 있고 2P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 3층에 가면 이제 3S도 있고 3P도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D 오비탈 나타나기 시작할 거 아니야, 맞지? 4층에 가면 4S도 있고 4P도 있고 4D도 있고 4F도 있고, 맞지? 5층에 가면 당연히 5S 있고 5P 있고 5D 있고 뭐 OF 있고 그 다음에 F 다음 G 이렇게 계속 나가긴 나가는데 우리는 F 오비탈까지만 그냥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6S 6P, 그 다음에 6D, 그 다음에 7S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요. 근데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떻게 채워지냐면 대각선으로 채워집니다. 대각선. 1S 차고 그 다음에 2S, 그래서 1S 다음 2S 찹니다. 그 다음 2P 찹니다. 2P 차고 나서 3S 찹니다. 똑같잖아. 2P 차고 3S 찹니다. 3S 차고 3P 차지. 3P 차고 나면 4S 찹니다. 3P 차고 4S 차고 4S 다 차고 나면 3D 차요. 3D 차고 나면 4P 차고 4P 끝나고 나면 5S 갑니다. 요 위에서부터 이제 좀 달라진다, 맞지? 5S 차고 나면 이제 4D 차요. 4D 차고 나서 5P 차고 그 다음에 6S 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S 차고 나면 이제 4F로 가요. 4F, 5D, 6P, 7S까지 다 채우고 나서 또 5F 이렇게 갑니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위로까지는 안 배우는데 나중에 여기 지금 3P 다음에 3D 안 차고 3P 다음에 4S 차고 3D 찬다는 거, 요거를 주의해야 돼요. 알았지? 그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너희들 뭐 지금 거의 중학교 3학년 끝나가서 올림피아드 이런 건 안 쳐볼 건데 나중에 올림피아드 같은 거 쳐보면요, 원자 번호 63번을 갖다가 63번을 갖다가 전자 배치하시오 이래가지고 보기 1, 2, 3, 4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63번이면 전자가 몇 개 있냐면 63개가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럼 63개가 있으면 1S 둘, 2S 둘, 2P 6, 3S 둘, 3P 6, 4S 둘까지 가면 선생님 20번까지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4S 다음 누구 차요? 3D 차제. 3D 방 몇 개야? 디오비탈 방 몇 개야? 5개 있지. 디오비탈은 방 5개다. 그럼 전자 몇 개까지 차요? 여기 10개까지 찹니다. 그럼 3D 다음에 누구지요? 4P 차지요. 그럼 4P, P오비탈 방 3개제. 그럼 전자 6개까지 차겠네, 맞지? 그 다음 4P 다음에 5S 차겠네, 맞지? 5S는 방이 하나 있으니까 2개 찬다. 그럼 5S 차고 나면 4D 차요. 4D. 그럼 4D는 또 디오비탈이니까 방 5개 있잖아, 맞지? 그럼 전자 10개까지 차겠네. 그 다음에 4D 다음 누구 차나? 5P 차지, 5P. 그래서 P 오비탈은 6개가 차거든. 해볼게. 20번, 여기까지 30번, 38번, 여기까지 48번, 여기까지 48에 54번. 그럼 여기까지 54번 했잖아. 그럼 5P 차고 나면 이제 6S 차요. 6S 둘. 아까 여기 몇 번? 54? 그 다음에 6S 다음에 이제 누가 차냐면 4F가 차요. 그럼 보자. F 오비탈은 방 몇 개 있지? 7개 있지, 7개. 그럼 전자 여기서 최대 14개까지 살 수 있거든. 그럼 봐라. 여기까지 54, 55, 56. 그럼 63번은 몇 개 남았어요? 7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63번을 전자 배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올림피아드에 있는 애들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일반 이공전에 이런 데서는요, 여기까지밖에 안 씁니다. 20번까지 알겠지?
3p 다음에 4s가 찬다는 거 그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게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그러면 됐어요. 자, 다음 우리 책 잠깐만 보자. 그것도 끝내고 또 뒤로 넘어가려고 돼. 우리 85쪽 봐라. 85쪽. 자, 85쪽에 자, 이 4번 이래가지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래서 바로 1번에 줄처럼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밑에 네모 있는 거 줄치세요. 1S보다는 2S가 크다. 2S하고 2P가 같다. 그 다음에 3S가 크다. 3S, 3P, 3D까지 줄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보통 그까지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 가로 2번.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줄치세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뒤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볼게. 주양자 수뿐만 아니라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도 에너지 준위는 달라집니다.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도. 그래서 그 밑에 네모 있지. 네모 그거 쌤 읽어볼게. 1S보다는 2S, 그거보다는 2P, 그거보다는 3S, 그거보다 더 크면 3P, 그 다음에 4S 있지. 4S 동그라미는 좀 쳐놔라. 알겠지? 쌤이 아까 3D보다 4S가 에너지 준위가 낮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지? 됐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거기 가로넣기 있는 거 보이나? 가로넣기 있는 거 보고 지금 버튼 한번 풀어주세요. 가로넣기만. 승훈아, 지금 시험 대비 많이 들어갔나? 중간고사 대비 많이 해? 과학하고 다른가? 과학하고 하고 있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 선생님이 만약에 다음 주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이거 보니까 중요한 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가야 돼. 다음 시간에 들어와야 돼. 그럼 다음 주까지 들어오면 다 하셨지요? 마지막. 가로넣기. 가로넣기 뭐야? 마지막 거? 아니 가로넣기 문제는 숙제로 나올 텐데. 가로넣기 마지막 거 이거 스핀 양자수 이거? 우리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잖아. 선생님 다 불러줄게. 가로넣기. 자 1번 오비탈, 2번에 S, 3번에 없다, 4번에 P, 5번에 있다, 6번에 에너지 준위, 7번에 모양, 8번에 0, 1, 9번에 마이너스 1, 0, 1, 10번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방향이 전자의 스핀 방향은 자전 방향이니까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 그랬죠.
그랬지 맞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하나를 플러스 2분의 1로 잡으면 반대 방향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으면 돼. 그래서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숙제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전자 배치 규칙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있잖아. 오늘 시간에 너희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전자 배치 규칙을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그럼 그 전자 배치 규칙을 갖다가 또 타이틀을 잘 외워놓고 이걸 가지고 놀아야 돼. 가지고 놀고 나서 너희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 배치 다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시를 할 거야. 알겠지? 자, 일단 5번 이래 쓰게라네. 5번. 지금 오늘 시간에 배워야 될 게 전자 배치 규칙입니다. 이거 한번 보면 된다. 전자 배치 규칙. 자, 먼저 우리가 1번 해가지고 앞으로 오비탈을 갖다가 표시를 할 건데 오비탈 표시 어떻게 해요? 요거부터 우리가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자, 2px에 하나 이렇게 돼요. 2px에 하나. 자, 요게 오비탈을 갖다 표시하는 방법인데, 자, 앞에 있는 이 2라는 숫자, 이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뭘로 의미하지요? 전자껍질. 다시 얘기해서 주양자수. 앞에 있는 이 숫자는 주양자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2라는 거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거대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 요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무슨 양자수야? 아니다, 방향이 아니다 이거. 모양이지, 모양. 모양. 방이 아니야. 방이 양자수. 그래서 모양이 우리 P 오비탈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든 아령 모양이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요 X가 X축 방향입니다. 요런 의미다, 맞지?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게 자기 양자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이라고 표현한 요 숫자는 채워진 전자수를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양자수, 우리 주양자수로서 뭐를 알 수가 있니? 그러면 에너지 준이 알 수 있다 그랬지, 맞지? 에너지 준이. 그 다음에 오비탈의 크기도 알 수 있다 그랬다. 1S보다는 2S가 크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오비탈의 크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로서 우리는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 얘가 아령 모양이었다는 거 알 수 있고, 자기 양자수로 우리는 방향을 알 수가 있지. X축 방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채워진 전자수다. 근데 아까 우리 전자가 찰 때 갑자기 전자가 20점부터 찰 수가 있겠니? 1점부터 무조건 차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의미는 일단 1S에 두 개는 채웠다. 지금 이게 1S야. 그 다음에 2S도 두 개를 채웠고, 그 다음에 2P는 방이 3개지 맞지? 그래서 여기가 2P인데 여기서 X축에 한 개가 찼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1S에 전자가 두 개 이렇게 찼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아래 위로 방향을 다르게 표시하는 거 무슨 양자수? 스핀 양자수. 한 개를 플러스 2분의 1로 보면 다른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ES에도 두 개가 찼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P에 보면 이제 한 개가 찼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았지? 저거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쪽 부분은 앞으로 한도 끝도 없이 너희들 막 해야 돼요. 알겠지? 이게 막 입에 익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주소가 몇 번이라더노? 14번이지? 그럼 전자수가 몇 개 있어요? 14개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럼 14개가 있기 때문에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앞으로는 1S 2, 2S 2, 2P 6, 이러면 여기까지 10개잖아. 그 다음 뭐 차니? 3S 2, 그 다음에 3P에 이런 식으로 주소를 갖다 전자 배치하고 하거든요. 근데 너는 직접마다 아직 너희들 다 할 거다. 해소해야 돼요. 노가다식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전자 배치 규칙 갈 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이 일단 지울게요. 옆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내가 방송 찍어야 된다서 여기 지울게. 쏙쏙게. 자, 2번 가자. 2번이 이제 전자 배치 규칙입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 규칙은요,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별표를 하나 때려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타이틀부터 외우고 갑니다. 타이틀부터. 전자 배치 규칙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싸움의 원리가 있어요.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폰트 규칙. 이렇게 세 개. 적으면서 외우세요. 지금 당장 1분 줄 테니까.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에 폰트 규칙. 세 개를 외워. 지금 당장.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됐지? 자, 그러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싸움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싸움의 원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전자배치했을 때 싸움의 원리를 너희들이 위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싸움의 원리를 만족시키지 않았어. 그러면 싸움의 원리를 만족시키지 않았으면 너희들은요, 들뜬 상태로 전자배치한 겁니다. 싸움의 원리를 위배하면 들뜬 상태로 전자배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자배치했을 때 얘를 갖다가 위배시켰어. 다시 얘기해서 만족을 안 시켰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을 안 시키면 불가능한 전자배치. 지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폰트 규칙. 그래서 폰트 규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지키지 않아. 폰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들뜬 상태로 전자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요, 문제에서 전자배치 한 걸 보고 너희들이 이게 들뜬 상태다 아니라는 걸 갖다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싸움이랑 혼수가 하나는 유비되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 위배 안 시켜도 요거 만족시키고 요거 만족시키고 요거만 위배시키면 그것도 들뜬다. 그래서 나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을 시켰다. 모두 만족시키면 나는 바닥 상태로 전자배치를 한 겁니다. 바닥 상태로 전자배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내용을 한번 보자. 1번. 자,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에서 내용을 힌트를 줬다 그랬지. 싸움의 원리는요,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할 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전자 채워준다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그게 싸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지. 자, 1S에 두 개 차고, 그 다음에 누가 차요? 2S에 두 개 차고, 그 다음에 2P에 6개 차고, 그 다음에 3S에 두 개 차고, 그 다음 3P에 6개 차고, 그 다음 4S에 두 개 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밑에서 다 채우고 올라와야 됩니다. 알았지? 밑에서 안 채우고 올라와 버리면 들뜬 상태로 그건 무조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뭐예요? 그것도 우리는 배워봐야 되는데.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한 개 오비탈에 스핀이 반대인 전자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가요. 자, 한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보면 스핀 방향이 반대인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한 개의 오비탈에서 방 하나 그려야 되겠다, 맞지? 방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일단 전자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일단 전자가 한 개만 채워졌잖아. 그래서 요거 가능한 겁니다. 요거.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개가 덜 찬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홀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전자. 홀전자라는 용어 중요합니다. 잘 들어놔야 돼. 자, 그 다음 한 개의 오비탈에 요렇게 전자가 2개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방에 전자 2개 들어간 건 맞는데 스핀이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지? 그러면 이거 완전 불가능한 상태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시킨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을 갖다가 반대로 들어가는데 요만은 지금 3개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한 방에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가니까 이것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위배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이 반대로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시킨 거다. 그치? 그래서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혼트 규칙 한번 가보죠. 혼트 규칙. 그래서 혼트 규칙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P, D, F 오비탈에서 PDF 오비탈에서 전자가 채워질 때 가능한 홀 전자 수가 많도록 차야 돼. 가능한 홀 전자 수가 많도록 전자가 채워진다. 그게 바로 우리는 혼트 규칙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에너지 준위가 같은 PDF 오비탈을 했는데 우리 20번까지만 건드리지 않았지? 20번까지 건드리니까 P 오비탈 하나만 잘 기억해도 됩니다. DF 오비탈은 별 필요 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P 오비탈이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얘를 PX를 한다면 얘 PY고 얘 PZ인데, 자, 아까 우리가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 맞아요, 그렇지?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PX, PY, PZ는요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이렇게. 얘들은 똑같은 P 오비탈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가능한 홀 전자 수가 많도록 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한 개씩 인가 들어가야 돼요. 전자들이 이렇게 한 개씩 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집고 그냥 낀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전자를 채운다는 거야. P 오비탈은. 알았지? 그러니까 요래 가지고 요래 있으면 하나, 둘, 세 개 채우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파울리 베타 올리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우리가 p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채울 거야. 전자를 두 개 채우는데 하나는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채우면 홀 전자가 0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 두 개를 어떻게 채우냐면 요런 식으로 채울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럼 요런 식으로 채우면 홀 전자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콘트 규칙이 뭐야? 그러면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차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요렇게 채웠을 때가 바닥 상태. 콘트 규칙을 만족했으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상태냐면 콘트 규칙을 위배했잖아, 맞지? 아까 앞에서 선생님 콘트 위배하면 어떻게 됐다? 들뜬 상태다. 꼭 하나는 채워야 돼요. 어? 왜 위험해? 홀전 자수가 이게 두 개가 훨씬 많잖아, 두 개 채울 때. 근데 이건 홀전 자수가 빵 개잖아. 그렇다고 위배된 거예요. 위배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했잖아. 가능한 홀전 자수 많도록 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위배했잖아. 콘트 규칙이 이게야. 저 하나만 있습니다. 뭐가 하나는 밑에 게 없었을 때. 어? 홀전자수가 두 개가 아니었을 때 저것만 나왔을 때. 그것도 밑에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게 없었을 때. 밑에 이게 없다.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다 없었을 때도 저희 밑에 상태예요. 이게 둘둘 상태죠. 피오비탈은 원래 피오비탈 방 3개잖아. 그러면 두 개가 찰 때 어떻게 차야 돼? 이렇게 차야 돼. 3개가 찰 때 이렇게 차. 아까 이렇게 했잖아.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야 홀전 자수가 제일 많은 3개까지 채우고 또 다시 핑계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저렇게 차야 돼. 1번, 4번 이렇게 채웠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전자배치 규칙 3개를 다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는 1S 둘, 2S 둘, 2P 6, 3S 둘, 3P 6, 4S 둘. 밑에서 다 꽉꽉 채우고 올라와야 됩니다. 밑에서 안 채우고 올라와 버리면 한 개라도 안 채우고 올라와 버리면 그거 싸움의 원리 위배시키면 돼. 그래서 싸움의 원리를 위배했다는 소리는 들뜬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파울리의 메파울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 무조건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가는데 걔네들 스핀이 반대가 됩니다. 스핀이 같은 게 들어가면 아예 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폰트 규칙은 뭐냐면 p 오비탈에 전자가 찰 때 있잖아.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p 오비탈에 전자가 1개 찬다 그러면 아무 데나 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찹니다. 전자 2개가 찬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고 딴 데 들어가야 돼요. 딴 방에. 그 다음에 3개 찬다 그러면 요 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4개 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파울리 만족해서 스핀 반대로 차. 그 다음 여기 차. 여기 차.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야 안정하게 차는 거야. 에너지 중위가 가장 낮게 차는 거다. 알겠지? 그럼 만약에 아까 여기 선생님 그림을 그렸던 게 전자 2개 찰 때 이렇게 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어떤 책에서 자 요래 가지고 요렇게 2개가 찼다 이렇게 되면 이거 들뜬 상태겠니? 바닥 상태. 전자 2개가 저렇게 찼어요. 요거 들뜬 상태겠니? 바닥 상태겠니? 밑에는 없어요. 폰트 위배된 거예요. 왜요? 이게 홀전자수 몇 개 돼? 그럼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쪽부터 처음에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심볼을 쓴 거고 요거는 바닥 상태입니다. 선생님 왜 바닥 상태입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적었잖아. 얘들이 에너지 준위가 다 같기 때문에 어느 방에 차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같은 경우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잖아? 이것도 바닥 상태입니다. 알았지? 어떤 방에 차더라도 요거 방들은 다 에너지 준위가 같기 때문에 그냥 홀전자 수가 많도록만 채우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 3개를 갖다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 예를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자, 얘도 필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질소를 우리가 할 거예요.
질소 혼자 보면 몇 번이지? 7번. 전자수 몇 개 있어요? 아니 7개 있겠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원자 번호를 외우라는 거다. 너희들 그냥 막 선생님 7이라는 숫자 쓰니까 그냥 7 따라 쓰고 뭐 이렇게 하면 걔들 발전이 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외우세요. 외우라는 거는. 그래서 전자 7개를 써야 되는데 자 한번 써보자. 1S에 몇 개? 2개. 2S에 몇 개? 2개. 2P에 몇 개? 아, 얘는 전자 7개밖에 없는 건데 3개, 이러면 7개 되지 않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봐라. S 오비탈이니까 방 하나, 얘도 S 오비탈이니까 방 하나, 얘는 P 오비탈이니까 방이 3개 이래가지고 자, 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차야 되는데 스핀이 반대로 이렇게 찼어. 얘도 스핀이 반대로 이렇게 찼어. 그 다음 P 오비탈에 3개가 차야 되잖아. 가능한 홀 전자수가 많도록 차야 된다 그랬지? 3개가 요렇게 찹니다. 요렇게 차면 일단 밑에서부터 다 쌓고 왔기 때문에 싸움의 원리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스핀이 반대로 들어갔잖아. 파울의 베타 원리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가능한 홀 전자수 최대로 많은 상태를 찾잖아. 혼자 규칙도 만족해. 그래서 요렇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요거 바닥 상태. 화살표 밑으로 가지 마세요. 화살표 밑으로 가게 되면 밑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하나가 방향이 반전 그 들뜬 상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얘기한 거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차면 어때요? 이것도 많습니다. 다들 알겠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요거 찰 때 요렇게 차고 하나 화살을 반대로 보면 요거 에너지가 좀 더 높습니다. 들뜬 상태예요. 자, 근데 나는 자 전자가 7개만 있으면 질소잖아, 맞지? 그럼 발이 어떻게 내가 치우냐면 전자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칩니다. 그럼 얘도 보면 전자 개수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그럼 이것도 질소를 전자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들뜬 상태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를 위배시켰지? 밑에 ES에 2개 안 채우고 올라왔잖아, 맞지? 그래서 싸움 위배를 시킨 거예요. 싸움을 위배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자, 요래가지고 요래 있는데 자,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이렇게 찼어요. 그럼 요것도 보면 전자계수 세 보면 7개잖아, 맞지? 그럼 질소입니다. 얘도. 근데 질소인데 요것도 우리는 들뜬 상태로 전자 배치를 한 거다. 이렇게 돼요. 들뜬 상태. 그래서 뭐에 위배시켰냐면 콘트 있지, 맞지? 콘트를 갖다가 만족을 안 시켜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됐다. 여기까지 우리 책 잠깐 보고 칠판도 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자, 책의 1번 전자 배치의 표시 동그라미 자, 표시. 자, 밑에 있는 글쌤 읽는다. 오비탈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2px 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2는 주양자수입니다. 그 다음 p는 오비탈의 모양. 다시 얘기해서 방위양자수입니다. 그래서 방위양자수면서 R형 모양이다. 그런 소리고. 그 다음 x 같은 경우는 오비탈의 방향. 자기 양자수지 맞아요. 그래서 x축 방향이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2는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수가 2개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게 네모 상자 그림 보세요. 오비탈을 상자로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오비탈은 네모 상자로 나타냅니다. 전자는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자, 1s 2개 다 찼다. 2s 2개 다 찼다. 2p 오비탈에 2개 찼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밑에 2번 전자 배치 규칙 앞에 완결표 하나 때려라. 전자 배치 규칙은 알아둬야 됩니다. 완결표 하나 치고. 자, 첫 번째 싸움 원리 줄쳐라. 싸움 원리. 그러면 완결표다. 완결표. 중요하니까. 그래서 싸움 원리 줄쳐가지고 싸움 원리가 뭐야? 그러면 뒤쪽에 줄쳐라.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s, 2s, 2p, 3s, 3p, 4s 그거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거기 2번 파울리, 베타 원리 줄치세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야? 그러면 뒤에 줄쳐라. 한 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 2개. 저기에 스핀 방향 서로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 처음 보니까 방에 한 개만 들어갔지? 이거 괜찮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 홀 전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한 개만 차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스핀 반대로 들어갔지. 오케이. 세 번째 그림이 스핀이 같은 방향이잖아. 파울리, 베타 원리 유의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3개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유의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훈트 규칙 줄차례. 자, 훈트 규칙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뒤로 쌤 읽어볼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PDF입니다. PDF. 얘네들. 그러니까 D 오비탈 같은 경우 방이 총 몇 개 있냐면 5개 있잖아. 맞지? 얘들 에너지가 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뒤에 줄쳐라.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가 배치된다. 그러니까 홀 전자 수가 많도록 차는 게 우리는 훈트 규칙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밑에 얘 봐라. 얘. 탄소 봐라. 탄소. 탄소 원자번호 6번이지? 그럼 전자가 6개 차야 되는데 1s 2개 차고 2s 2개 찼는데 2p 보니까 방 하나에 다 들어가 버렸지. 맞지? 그렇게 차면 들뜬 상태입니다. 오른쪽 봐라. 1s 2개 차고 2s 2개 차고 2p 보니까 각 방에 들어가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질소 봐라. 질소 7개이기 때문에 전자 7개 있어야 되는데 1s 둘, 2s 둘, 2p 셋을 차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홀 전자수가 하나밖에 없잖아. 1에 차면 맞지?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자, 홀 전자 3개 그렇게 차야 된다는 게 훈트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그래서 밑에 표에 바닥 상태 줄쳐라. 바닥 상태가 뭐야? 그러면 그 밑에 줄쳐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를 우리 바닥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럼 바닥 상태는 셋 다 만족해야 돼요. 셋 다. 그래서 화살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따르면서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알겠지? 무조건 따르면서 싸움 원리, 훈트 규칙까지 모두